네, 안녕하세요. 일본은 뭐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어서 핵 잠재력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금방이라도 핵무기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그 사용후 연료 재처리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의 그 관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은 한국에 감히 들이대지도 못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핵 잠재력 보유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핵 잠재력 레버리지 게임, 핵 잠재력을 가지고 카드를 흔들면서 강대국이나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게임, 그거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게임을 하는 세계 최강의 프로페셔널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 잠재력, 이게 우리가 많이 논의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뉴클리어 레이턴시라는 건데, 최근에 뭐 한동훈이 핵 잠재력 뭐 얘기하고 또 한동훈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용원이 핵 잠재력 얘기를 하는데 행보를 보면 핵 잠재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이 그 한국 핵 잠재력에 대한 두 번째 꼭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NLL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레이턴시 레버리지 게임, 핵 잠재력은 레버리지 게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레버리지 게임,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핵무장 할 거야 라는 그 카드를 흔들므로써 관련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 잠재력, 뉴클리어 레이턴시의 4대 요소는 뭐냐?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용후 연료, 지금 한국이 4,000개 이상 분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품질이 좋은 게 중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가 품질이 좋습니다. 중수로가 우리가 월성 2, 3, 4호기 3기를 가동하고 있고요. 문재인이가 하나 닫아 걸었죠. 그 다음에 경수로가 우리가 23기를 가동하고 있고 경수로 2기를 건설 중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금 가동 중인 게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은 중수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전부 다 경수로예요. 경수로 중에 가압 경수로냐 비등 경수로냐 해서 두 종류지 전부 경수로예요. 일본은. 두 번째 원자력 기술이죠. 지금 우리는 한국은 세계 최고 경수로를 가장 싸고 빠르게 짓고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수 국산 경수로 원자로 모델로 APR 1400 이거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체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된 게 APR 1000, APR 1400을 약간 축소한 것. 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소듐 고속 증식로, 이게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축소 모델을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프라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스코랑 아마 이게 서울대인가 포스코랑 서울대가 같이 해가지고 HTGR이라고 고온 가스 냉각 방식 원자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R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지금 세계 경쟁력에서 많이 지금 선두자를 내줬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세계 1위였습니다. SMR 소형 모듈이. 즉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세계 그 탑티어예요, 한국이. 민간용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수단이 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 체계. 그러니까 핵탄두를 매달은 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탄은 결국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가 탄도미사일, 다른 하나가 순항미사일이 되겠죠. 탄도미사일은 이번에 현무5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이게 우리 유용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도 무게를 줄이면 3,500km를 날아가니까 상대방이 으스스하죠. 두 번째가 순항미사일인데 우리가 현무3 순항미사일을 지금 3,000km로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예를 들어서 철룡 같은 데에도 앞에 그게 500kg나 탄두 중량이 되고 그 탄두가 아주 복잡한 구조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관통 탄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핵탄두를 넣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 체계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사 플랫폼. 요번에 그 기계걸음한 지상 텔, 세계 최강의 텔이죠. 그 정도면. 왜 그러냐면 미국 이런 데서는 텔을 안 써요. 서방에서는. 그 텔을 많이 쓰는 데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기계걸음을 할 수 있는 텔을 못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뭐 디젤 잠수함이지만 그 다음에 전투기 KF-21. 그러니까 발사 플랫폼도 우리가 다 갖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의지는 결국은 상대방의
전투기, 상대방의 미사일, 상대방의 탄도탄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냐. 즉 BAMD가 얼마나 잘 되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국산이 무려 지상이 국산이 5겹 아닙니까? LSM2, LSM1, 천공3, 천공2 그다음에 적어도 좀 이름 자체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뭐 포탄을 막는 것처럼 포탄 아니에요. 낮게 날아오는 로켓을 막는 겁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그래서 지상이 5개 한국 국산이 그다음에 지상에 미국산이 2개죠. 사드랑 패트리어트. 근데 사실은 미국산이 3개죠. 패트리어트가 팩3하고 그 전 버전하고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뭐 그러나 패트리어트라는 그 브랜드가 같으니까 그냥 2겹. 그다음에 이제 해상이 국산이 되면서 이게 해상이 지금 우리가 개발할 거라고요. 그럼 국산이 이게 몇 겹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산은 지금 SM6, SM3에서 2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공 대탄도탄 요격이 잘 짜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핵 잠재력 4대 요소예요. 그니 이제 예를 들어서 BAMD가 그게 왜 핵 잠재력이야? 아니 지금 치명적으로 상대방 죽여버리겠다는 무기 쓰는 건데 절멸시키겠다는 절대 무기를 쓰는 건데 상대방이 절대 무기 쓸 때 우린 막을 수 있다. 이 자체가 핵 잠재력이에요. 이게 네 절대 무기는 우리한테 못 와. 근데 내 거는 너한테 갈 수 있어.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일방적 절대 무기가 되니까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BAMD를 핵 잠재력 4대 요소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동훈이나 유영원 씨가 제대로 알고서 이렇게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 한동훈은 그때 말로만 하나 하고 얘기 없고 유영원 씨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엉뚱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야 하고 좀 섭섭한 데가 있죠. 예, 유영원 의원 좀 부탁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용후 연료 이걸 이제 그 스펜트 뉴클리어 퓨얼이라 그래서 SNF라고 부릅니다. 사용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신과 진실. 이제 첫 번째 미신. 일본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없다. 재처리하면 핵 잠재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두 번째, 재처리해서 먹스 연료. 먹스라는 게 이제 사용후 연료의 한 형태예요. 일본식으로 재처리해서 먹스 연료를 만들어 사용하면 폐기물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폐기물 처리 잘하면 나중에 가서 땅에 묻어야 될 매립 폐기물 양이 확 줄어들 거다. 안 줄어듭니다. 먹스 연료는. 그게 미신이에요. 세 번째, 일본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사용후 연료 및 재처리 플루토늄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 아닙니다. 셋 다 아니에요. 일단 사용후 연료에 대해서만 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달 수단이나 그 방공망 BAMD나 민간 원자력이나 나머지 3가지 요소 핵 잠재력에 관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용후 연료만 봐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처지예요. 그 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990년대에 일본이 플루토늄 재처리 이쪽으로 움직일 때 그 이른바 우파의 어른으로 꼽히는 김태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 일본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참 돌아버리겠어요. 나중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통일연구원 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나 그분 만나면 정말 원망이 많이 들어. 그 말이 번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0년 지난 지금도. 김태우 원로님 좀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그거 잘못 알았다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원로님께서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그 업보예요 지금. 예, 일단 재처리 시설을 들여다보자. 일본의 로카쇼 재처리 시설. 이게 혼슈의 맨 위에 꼭대기 있어요. 로카쇼 공장을 재처리 공장을 만들 때 목표는 뭐냐면 퓨렉스 먹스를 제조하는 거예요. 재고안의 제조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퓨렉스 먹스가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화폐 기준 275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기준 이거 약 한 글쎄 450억 달러쯤 됩니다. 약 6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고철입니다. 거기다가 먹스 연료를 만들면 먹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속 증식 원자로가 먹스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주라는 데에 고속 증식 원자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06년 사고나고 2010년 사고나고 드디어는 2018년에 폐쇄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스 연료를 만들어도 쓸데가 없는 거라. 그리고 먹스 연료 만드는 것이 그 기술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먹스 연료 만드는 재처리해갖고 먹스 연료 만드는 공장이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고 시가동했는데 뭐 문제 일으키고 안전검사 못 통과해서 짓다가만 고철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냐 안 하냐?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 이것도 웃기는데 이 그 고속 증식로라는 건 이제 패스트 브리더라 그래서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핵 분열 물질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연소가 100%다 되겠죠. 마지막까지 다 타버린다는 소리겠죠. 고속 증식로가. 근데 고속 증식로가 아니면서도 먹스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원자로 모델이 다 한국이 갖고 있어. 한국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24의 시스템 80이에요. 한국에 시스템 80 두 개 들어와 있고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결정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결정을 해서 그때 들여올 때 기술 도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요. 그게 OPR1000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100% 갖다가 복사본을 만드는 거라. 그 OPR1000이 우리가 시스템 80과 OPR1000을 합치면은 12기나 됩니다. 여기서는 먹스 연료를 오히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도 봐본 게 한국에 먹스 연료 싸게 줄 테니까 쓰겠냐 이런 내고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고속 증식로에서 할 거야. 그래서 고속 증식로 먼지를 짓다가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스 연료를 만드는 로카쇼 공장도 망했고 만들어진 먹스 연료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연소시킬 먼주 고속 증식로 원자로도 망했고 일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먹스 연료를 쓸 수 있는 게 캐나다에서 나온 캔두 중수로가 먹스 연료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문재인이가 하나 닫아 걸었지만 3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먹스 연료 사다 쓸 일은 없어요. 이 먹스 연료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시스템 80 원자로나 다른 나라에 있는 캔두 중수로가 먹스 연료 쓰는 경우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검증했을 때는 먹스 연료 쓸 수 있다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거 구태여 쓸 필요 없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제가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더 들고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먹스 연료를 만들려면 먼저 퓨렉스를 해야 돼요. 이게 퓨렉스라는 게 뭐냐면 습식으로 사용후 연료에서 우라늄 뽑아내고 플루토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뭐 복잡하지만 아무튼 간에 용매로 뽑아내요. 그러니까 녹여서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금이나 구리를 뽑아낼 때, 금 같은 거 뽑아낼 때 광석을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욕조에다 채우고 침출조라 그러죠. 침출조에다 채우고 거기다가 요새는 다른 약품 쓸 텐데 옛날에는 청산가리 만드는 사이나이드 용액을 채우면은 그 용액으로 금이 침출, 그러니까 녹아서 나와요. 그렇게 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일종의 그런 침출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또 물로 씻어내고 이래가지고 그 오염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이 습식을 하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오염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산성 용매로 우라늄 플러스 플루토늄 혼합물을 뽑아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그러니까 기름 성분 용매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그러니까 우라늄 쪽인가를 그 기름을 넣으면 우라늄이 녹여서 나오든가 플루토늄이 녹여서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거겠지. 우라늄이 녹아서 나오면은 플루토늄이 남은 거고 플루토늄이 뭐 녹아서 나왔으면 우라늄이 나온 거. 그러니까 용매를 2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물로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습식은. 그래서 이 퓨렉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라늄 따로 뽑고 플루토늄 따로 뽑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적당하게 연료로 잘 배합을 해서 섞으면 그게 먹스 연료예요. 단점은 오염수 엄청 만들어내고요. 더 재밌는 단점이 뭐냐면 그럼 먹스 연료 집어넣어서 뗐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사용후 연료는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양이 원래 있었던 사용후 연료의 부피나 무게보다 줄어들었냐? 의외로 안 줄어들어요. 똑같아. 얘 뭐 한 거야 도대체. 오염수 많이 만들어내지. 그 다음에 땅에 묻어야 될 그 사용후 연료의 양도 줄어들지 않지. 그러면 도대체 뺑뺑이 돌면서 뭐 했냐.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주도한 프랑스, 이를 따라간 일본 모두 올스톱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 일본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고 있고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고 플루토늄 재처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포함된 사용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이거 다 말짱 꽝인 거예요. 다 말짱 꽝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먹스를 뛰어넘는 재활용 연료 방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파이로 방식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물을 안 써요. 건식이에요. 사용 연료를 잘 부셔갖고 껍질이 뭐 껍데기 무슨 포장재 이런 거 싹 뜯어내고 그걸 가지고 그냥 뭐 플라토늄 뽑아내고 뭐 우라늄 뽑아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바로 연료 만들어서 소디움 냉각 고속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은 연간 한 10톤 정도를 처리하는 고속시험로 프라이드를 가동 중이죠. 왜냐하면 이 소디움 냉각 고속로에서 이걸 가지고 연소를 시켜봐야 노하우가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 영역에선 세계 최첨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이로 연구는. 예. 이게 아마 포스코 쪽에서 돈 밀어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가. 예. 아무튼 국책 사업으로 해요. 뭐 이런 그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덕분에 핵 잠재력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핵 잠재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과 상의해서 우리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둬야 된다. 이게 이제 김태우 이런 분들이 주장한 거고, 이거 아마 유영원도 거의 비슷한 주장할 거고, 아마 한동훈도 비슷한 주장하게 될 거예요. 이거 이제 공부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그러니까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핵 잠재력이 높아지냐? 안 높아집니다. 오히려 핵탄두 만들 재료 양만 줄어들어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재처리 해갖고 재처리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지금 딸랑 들고 있는 게 이래저래 다 긁어모아서 들고 있는 게 한 8톤 분량 들고 있을 거예요. 플루토늄 아세이 8톤 분량. 그걸 플루토늄식으로 퓨렉스를 거쳐서 분리된 걸로 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 연료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루토늄 8톤 분량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플루토늄 30몇 톤 분량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용 연료는 전부 영국과 프랑스로 보내서 재처리 시킨다고. 그 일본은 양 자체가 작아. 플루토늄 8톤 분량이면 끽 만들어 봐야 800개 만듭니다. 핵탄두. 우리는 지금 4,000개 만들 양을 갖고 있다고요. 양 자체가. 이거 재처리 공장 잘못 두면요, 이런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빨리 재처리해. 재처리할 때 우리 지켜볼 테니까 그걸로 핵연료만 만들어. 다른 데 빼지 마. 그래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 양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물은 연료만 나오고, 그러니까 리사이클 연료만 나오고. 중간에 플루토늄으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런 걸 일을 벌리게 되면.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을 두면 플루토늄으로 들고 핵폭탄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으로 들고 있을 수 있게 된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재처리 시설을 두면요, 밀려서 그냥 연료까지 가는 거야. 그 통로만 쭉쭉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용 후 연료를 이게 이제 이런 거 핵탄두 만들 때는 아까 퓨렉스 그 경로를 타는 거예요. 사용 후 연료를 산성 용액으로 플루토늄, 우라늄 혼합물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액으로 기름성 용액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라늄 산화물하고 플루토늄 아세이하고 둘이 나와요. 아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동위원소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격은 똑같아요. 질량의 수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화학적 방법으로는 동위원소는 분리가 안 돼. 그렇다 해서 우라늄처럼 뭐 육불화 우라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요번에 공개한 거 파키스탄이 잘 사용하는 거죠. 끝도 없는 그러니까 기화 상태의 물질을 원심 분리하는 기화 물질 원심 분리기를 끝도 없이 걸어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려서 하냐? 플루토늄은 그런 기화도 안 돼요. 그냥 플루토늄 아세이야. 여기 동위원소가 5종이 혼합돼 있어요. 그러면 재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아세이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거 만드는 순간 바로 이거 다 먹스 만들어라고 압력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옆에 플루토늄 아세이만 빼갖고 들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먹스를 딱 가서 재활용 연료가 만들어지는 순간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다시 핵무기로 핵탄두로 다시 환원시킬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말하자면 이 플루토늄 아세이요, 제가 지금 얘를 따로 빼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핵탄두를 만드는데 앞에 이 공장을 만드는 순간 그 결과물을 전부 다 먹스 연료를 만들려고 딱 통로가 딱 짜여버리는 거라. 그래서 옆길로 못 빠져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옆길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핵탄두 만들 수 있는 물질 상태로 장기 보관을 못 한다고요. 축적해서. 핵탄두 하나에 플루토늄 아세이가 보통 10에서 한 15kg 들어갈 겁니다. 고순도 플루토늄 239가 10kg 들어가니까 아세이가 되면 13, 14kg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239 함량이 한 6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400개가 되려면은
한 5톤 들고 있어야 된다고. 1000개가 되려면은 그거 한 13톤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고 있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재처리 공장 지었다고. 당연히 프로세스 관리 감독 들어오죠. IAEA가. 그러면 앞에 우라늄과 플루토늄 아세이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계속 그 원료가 밀어닥치잖아. 사용 후 연료가 원료로서. 그러면 앞에 걸 가지고 계속 먹수 연료로 만들어야지. 뭐 방법 없네. 그냥 꾸역꾸역 밀려가는 거예요. 핵탄두 못 만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역설인데 차라리 그냥 멍청한 척 땅 많이 파갖고 혹은 뭐 이상하게 벌려놓고 수조 많이 놓고 그 차라리 멍청한 척 사용 후 연료로 잔뜩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그래서 이 그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을 두면 핵탄두 제조에 한 발 더 간다. 이거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특히 왜 그러냐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거 되게 무식한 프로세스거든요. 이거 그 침출 굉장히 무식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그 금이나 구리 뽑아낼 때 쓰는 프로세스예요. 어떤 물질을 갈아가지고 그 화학 물질 속에 넣거나 뭐 기름 용액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거. 지금 우리는 먹수연료 만드는 거는 지금 보지도 않아. 우리는 결국은 플루토늄 아세이만 뽑아내면 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욕조 2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 단계 욕조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혼합물 뽑아내고 둘째 단계 욕조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무식한 공정이라고요. 여기까지가.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공정의 원리 자체가 심플한 공정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 뒤에 먹스는 우린 관심도 없어. 그럼 앞에 거는 공장 지어놓거나 안 지어놓거나 큰 단계의 차이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이로 잘 만들어서 우리는 파이로 우리 기술이잖아.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중수로에서 나온 거가 유리예요. 그러니까 중수로 쪽은 그게 한 절반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쌓여 있는 게 한 그러니까 2,000개 분량은 중수로 거예요. 거의. 중수로 쪽은 파이로 안 태우고 그건 그냥 들고 있고 경수로에서 나온 연료만 계속 파이로 태우는 거야. 우리 기술 갖고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 잡아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어디서 기술 도입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핵 잠재력을 올릴 때 사용 후 연료 부분 SNF 파트를 어떻게 다룰 거냐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역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 드릴게요. 아까 플루토늄 아세이 안에는 5개의 플루토늄 동위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238, 239, 240, 241, 242. 무기를 사용하려면 239가 93% 이상인 게 원래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플루토늄에서 239 비율이 높도록 방사선 분열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방사능 조사 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 반응로를 만들면 돼.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찍 꺼내면 돼요. 일정한 에너지 상태에서 한 2-3달 뒀다가 꺼내면 돼요. 보통 1년씩 두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딱 군사용 반응로 요게 나와. 239가 93%, 240이 6.5%, 241이 0.5%,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는 살벌한 물건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군사용 핵무기를 만들 때 100%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라늄으로 안 만들어요. 요새 핵무기를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40이 골지르는 애예요. 가만히 보세요. 239는 24,000년이고 반감기가 240은 66,000년이야. 그리고 나머지 238이나 241은 너무 짧아. 너무 짧다는 얘기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얘들은 그냥 그 분열 일으켜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240은 잘 안 없어지는 듯 하면서 또 빨리 분열을 일으켜. 불안정해. 그래갖고 240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피시식 하면서 피즐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피시식 방귀 뀌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40이 불발탄을 만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239 대비 239 비율이 높고 240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까 플루토늄 아세이는 따로 여기서 239, 240 뭐 이걸 다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플루토늄 아세이는 그 상태 갖고 그냥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가 좀 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0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장치들 복잡한 게 많아요. 그 기술이 좀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아까 군사용에서 나온 아주 고순도 239를 가지고 하니까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사용 후 연료로 갖고 하는데 보세요. 경수로는 56.6%밖에 안 돼. 239가.
근데 중수로는 66.6%예요. 10% 포인트나 높아. 그래서 양질이란 소리예요. 중수로가. 그리고 양도 7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전량이 같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2.1 기가와트 될 거거든요. 2.1, 2.4 월성 2, 3, 4가 월성 1호는 문재인이가 닫아 걸었고 2, 3, 4 합쳐서 한 2.1 기가와트 될 거예요. 700메가와트쯤 되니까. 그리고 14배니까 경수로 14 기가와트쯤에서 14, 15 기가와트에서 만들어지는 그 저거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경수로가 지금 23개예요. 그래서 월성은 또 옛날부터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있는 우리 핵 사용 핵연료 축적량의 절반쯤이 중수로에서 나온 걸 거다. 최소한. 그러면 중수로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2,000개 만들 수 있다. 최소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중수로를 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갖다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핵 잠재력을 갖고 있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잘 이제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월성 1호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신 거고 2, 3, 4, 5는 노태우 대통령이 했어요. 월성 1호기 계속 살리겠다 그래서 7천억 부어갖고 전면 개보수 했거든. 7천억 들으면 어때가 문 닫어 그래갖고 월성 1호기를 폐쇄시킨 장본인이 문재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혐의는 뭐냐면 중수로의 감속제로 사용되는 고가의 원료가 중수예요. 중수. 무거운 물. 이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판매했다는 혐의가 지금 제기됐잖아.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 달림? 모르겠어요. 적당히 이름 붙여주세요.